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고. 이제 거기 115페이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 후 뭐다? 책임. 이거 공부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취업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고용인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고를 쳐볼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고를 쳤을 때 이 책임 문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민사책임. 민사책임이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손해배상 책임. 됐어요? 그 다음에 행정책임이라고 있어요. 이게 행정처분 문제인데 등록 취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형사책임이 있어요. 형사책임. 형사책임은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무슨 규정? 양벌 규정. 징역 벌금 관련 내용을 말합니다. 그죠? 예. 자, 이 책임 문제, 그러니까 이 고용이 사고 쳤을 때 셋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셋 중 일부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 관계를 공부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정 책임하고 형사 책임, 이것은 이제 이 벌칙 관련 내용이거든요. 벌칙 관련. 민사는 이제 돈으로 배상하는 거.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뭐라 하냐면 조문 하나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 조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즉 소공 보존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 행위로 본다. 이 조문 하나가 이 개공에게 이 세 가지 책임을 다 지울 수도 있고 일부만 지울 수도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조문 숙제 하시고 공부할 거예요. 자, 소공 보존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 행위로 본다. 이 조문 하나.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 보세요. 그 양가로 1번의 제목에 개공은 고용은 업무상에서 행정상,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와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업무상 행위 있어요? 자, 기억만 밑쪽에서 이 법 조문입니다. 자, 소속 공인 중개사 보존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위로 본다. 이게 법 조문인데 이 법 조문 가지고도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가정했을 때 뭘 가지고 시험을 낼 것 같아요? 그 한 줄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그러면 본다. 그렇지. 본다. 들다 동그라셔봐. 추정이 아니라 본다. 그건 당연히 또 그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업무상행위입니다. 업무상행위. 업무상행위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업무란 것은 무슨 업무를 말합니까? 중개 업무. 중개 업무. 그러면 소공 보조는 모든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이렇게 질문 들어가면 틀려? 틀려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뭐 개인적으로 사고 친 것까지 개공이 책임져야 돼?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 한 줄 가지고도 문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행정처분, 뭐 손해배상 행정 뭐 두서없이 써놨는데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이제 이것은 필요할 때만 내가 봐드릴게요. 이해됐어요? 복잡하기만 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럼 이제 D페이지 넘어가세요. D페이지 이제 양가로 3번이 무슨 책임? 민사상 책임. 양가로 4번이 형사상 책임.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15페이지 양가로 2번이 행정상 책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일단은. 양가로 2번 행정상 책임, 양가로 3번 민사상 책임, 양가로 4번 무슨 책임? 이 셋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셋 중 일부만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행정 책임 2번하고 4번 이것은 벌칙 관련 내용이라 한 바퀴 돈 다음에 할게요. 벌칙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해도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신 분이 많을 거예요.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민사책임 위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행정 형사는 일단 한 바퀴 돌아서 3, 4월 달에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양가로 한번 그 펴놓고 칠판 보세요. 자, 민사책임 들어갈게요. 자,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요? 고용인입니다.
그러면 소공도 될 수도 있고 중개 보조인이 될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의뢰인에게 매수 의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사람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를 끼쳤어요. 고의든 과실이든 이제 고의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고의 과실 여기서 이제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과실 책임 성격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건을 샀는데 물건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얼마 정도 발생을 했을 것 같아요? 1억 그렇지. 그냥 찍어. 여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자 1억 찍었어요. 그죠? 그러면 피해 의뢰인은 직접 고용인에게 1억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여기는 있지요 그러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어?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있어요. 아니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당연히 청구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손해배상을 가능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고용인은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그 조항을 둔 거지. 그러니까 개공이 사고 친 것이 똑같아요. 사고 친 것하고. 그러니까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부할 것은 동시에 청구 가능합니다. 그럼 동시에 청구했을 때는 각각 얼마씩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씩? 자, 1억이 손해 발생했는데 얼마씩 청구? 7대3? 누가 7이고 누가 3이야? 좋아. 여기는. 고용인이 안 낼 수 있는 건 나머지입니다. 그게 아니고, 동시적으로 각각 1억씩 청구 가능해요. 각각 1억. 그렇다고 2억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서 받아내면 이 사람은 끝나요. 그러면 다른 채무는 소멸이 돼요. 뭔 사이였어요? 그래서 둘이 연대 책임진다 그래요. 이걸 부진적 연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대 책임을 져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선택적으로도 가능해요. 그럼 누구에게 청구해서 받아내는 게 편하겠어요? 개공. 왜? 사장 빚만 졌는데 하여가 사장이니까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1억을 배상을 해줬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누구 때문에 지금 배상을 해준 거예요? 그럼 고용인이 갚으라고 할 수 있냐고. 있어요. 구상권이라 그래요. 구상한단 말 들어보셨어요? 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으로 봐야 될까? 무과실 책임으로 볼까? 무과실. 여기서 무과실은 감독상 무과실이에요.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감독을 잘했건 잘못했건 사고 터지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래서 민사 책임은 개공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고용인을 잘 고용해야 돼 잘못 고용해야 돼? 근데 어떻게 아냐고 사람 속을. 그러니까 가족끼리 남편은 고용인으로 두고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막 일을 시켜 먹어.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또 하나. 그러면 개공은 또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럼 보증기관을 상대로 직접 1억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험 1억 들었으면 1억까지 해줘요. 고용인 사고 쳐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1억을 배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보증기관에서 누구에게 구상 들어가요? 개공. 보험 든 사람이 개공이잖아요. 일반 보험하고 틀려요. 이건 구상 들어갑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상 들어가고 개공은 고용인에게 구상 들어간다. 이게 이제 민사책임 관계야. 그러면 결국 피해자는 보험회사 청구하든 개공에 청구하든 고용인에게 청구하든 관계없어요. 먼저 이 사람에게 청구해서 못 받을 때 청구한 게 아니에요. 바로 개공에게 먼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근데 이제 또 주의할 거,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과실 책임 관계. 근데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 관계. 감독을 잘했건 어쨌건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직원 고용할 때 잘 고용해 쓰세요. 자, 그러면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근데요, 보증기관에 보험기관에서 해줬는데 손해배상을 또 부상권에 청구를 하면 그 보험인데? 이것은 일반 보험하고 틀려. 보증만 해줘. 자기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의뢰인들을 위한 보험이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예, 나중에 보험 파트에서 또 배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그냥 주었어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116페이지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자, 소공보조는 고의과실 동그라미. 고의과실 업무상해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소공보조원도 책임을 진다 그랬죠. 이 사람 당연히 져야 돼요. 손해 끼친 사람은 당연히 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거기 밑줄 그으시고, 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개공 후 민사상 책임 나와 있어요? 자, 기억이 아까 법 조문, 소공보존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 그래서 이제 니은의 두 번째 줄, 마지막 줄 보면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란 단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연대 책임진다 이 말이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첫째 줄. 그래서 의뢰인은 개공에게 선택적으로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질문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디귿의 두 번째 줄 보면은 이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이라 그랬어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고 터지면 개공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 민사 책임은 그래요. 그 다음에 니을에 구상권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요? 있죠. 손해를 배상한 개공은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지문 구상권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미음 15조 2항에서 개공이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의뢰인은 개공 후 보증기관에, 개공 후 무슨 기관? 보증기관. 여기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들어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관계 내가 설명했으니까 가볍게 읽어두시면 좋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형사 행정 책임은 3, 4월 달에 봐드릴게요. 이건 벌칙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중개사무소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 사무소는 이것도 공부할 내용이 많죠. 공부할 내용이 많은데 이제 가장 먼저 설치 기준 나와 있고 법인은 분사무소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왔냐? 공동사무소 나와 있고 사무소 이전 순서가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자, 칠판을 봐주세요. 자, 제가 강조할 때 칠판을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항상 자연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자, 떨어지게 볼 필요는 없다. 100점은 나오면 된다. 그쵸? 원리가 그지. 그죠?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파트 넘어가 볼게요. 자, 중개사무소 개념이 뭡니까? 개공이 업무를 보는 장소를 말하죠? 그럼 이제 설치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도 종별에 따라 공부를 하면 돼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 부칙 6조,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중개인.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설치 기준 들어가 볼게요. 법인 개공은 사무실을 원칙적으로 몇 개만 둬야 돼요? 1개. 자, 근데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럼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개인 개공, 이걸 합해서 개인 개공이라고 그래요. 법인 대립해서. 둘을 합해서 개인 개공이라는데 이분들은 몇 개만? 1개만 둬야 돼요. 오로지 하나만 둬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만 여러 개 둘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영업하다 보면 2개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남양주에 영업이 잘 돼. 근데 저 구리에다 하나 더 내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없애고 가기는 너무 아깝고 하나 더 낼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법에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재가 따라 붙어요. 등록이 취소됩니다.
근데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 임의적, 상대적이요. 이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가요. 아까 이중 등록은 필요적이고 이건 임의적이에요. 이중 사무소는. 이해됐어요? 자,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임시중개시설물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어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떴다방 뭐 천막사무소, 천막 쳐놓고 탁자 놓고 전화기 놓고 업무 보는 거 있잖아요. 파라솔 쳐놓고 하는 거, 떴다방 이거. 이것도 설치하라 하지 말라. 똑같아요. 이것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몇 년하고 몇 년? 그래서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몇 개만 두라? 하나만 두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설치 기준은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 밑줄 긋고 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그 119페이지 맨 밑에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등록 관청은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되 몇 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 거기만 밑줄 그으세요. 자, 한 개만 두라 이 말이고.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다만 누구는 법인 개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지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자, 법인만 분사무소를 열 수 있다는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제 제재 나와 있죠. 두 번째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1년하고 1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중 사무소 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소는 몇 개만 두라? 한 개.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양가로 2번.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찾았어요? 박스 밑에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120페이지요. 그것도 못 찾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자, 120페이지 양가로 2번 제목이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나와 있어요? 그 첫째 줄 밑줄 그으시라고. 이게 법 조문이에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첫째 줄 제재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나와 있죠? 또 뭐 벌칙이 다 비슷해요.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소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 뭐냐면 이 분사무소 들어갑니다. 무슨 사무소? 이 분사무소를 넘어가는데 잘 봐보세요.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건데 분사무소인데 분사무소는 누구만 낸다 그랬어요? 법인만 낸다 그랬죠? 법인만.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는 두 가지를 공부를 합니다. 설치 요건하고 설치 절차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 5, 6, 7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한번 맞춰보세요. 분사무소 설치 요건. 뭐 기초할 때도 한번 하긴 했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비슷했어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 비슷했다니까 지역이에요. 그냥 지역. 그냥 지역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힌트 드렸으니까 이제 맞춰보세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요? 지역을 나눈 거지. 고민할 것도 없어. 자, 지역을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서울 종로라고 할게요.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여기다 분사무소 낼 수 있냐 이 말이죠.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없는 것만 내야 돼. 그러면 여기가 남양주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사무소 낼 수 있냐고. 있어요? 낼 수 있는데 한 개만 내야 돼.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맞춰보세요. 네, 강남구 좋았어요. 강남구. 자, 그러면 강남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낼 수 있는데 몇 개만? 한 개. 자, 여기는 어디요? 여기. 멀리도 가네. 왜 제주도로 택했어요? 여기는 왜 제주도? 따뜻해서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강남. 좋았어. 제주도로 가자. 너무 길어. 쓰려면 힘들어. 저기
인천 남구 그래. 이렇게 좀 줄여서 두 글자에 서귀포 몇 자를 써야 돼요. 그죠? 여기도 분사함수 낼 수 있어 없어요? 몇 개만? 한 개. 자, 그래서 법에서 뭐냐면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개씩. 그러니까 여기는 분사함수 못 두고 두더라도 하나씩. 그러면 이 서울에 25개 구면 25개를 낼 수 있다는 거지. 남양주시 하나, 고리시 하나, 하남시 하나, 의정부시 하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사무소 많이 둘 수 있어 없어? 법인 장점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인 분사무소 대장을 누구라 그래요? 책임자란 말을 써요. 주사무소는 대표자란 말을 쓰고 분사무소 대장을 책임자란 말을 써요. 그럼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책임자는 절대 될 수 없어요. 됐죠? 예.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할 것이 이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돼. 무슨 교육?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됐어요? 그리고 자,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추가로 1억. 이건 추가 설정입니다. 1억 이상이죠? 그럼 원래 여러분들 법인은 보험 얼마 정도 들을 것 같아요? 2억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사무소 2억 보험 들었다 가정을 하면 이거 하나 낼 때마다 얼마씩? 1억씩. 그러면 총 4개면 얼마예요 이거? 5억 이상 들어야 돼. 많이 든 건 관계없으니까 이상.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추가 설정을 해야 돼요. 1억 추가. 여기다 낸다면 추가 설정. 이해됐어요? 하나 낼 때마다 1억씩 추가 보험 더 들어야 된다고.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분사무실도 사무실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임자가 결격 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이제 그러면 신고가 돼요.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요건이 이거예요. 요건. 예, 요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로 들어갔냐? 어떤 방법으로 설치될 것인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칠판 봐보세요. 누구만 사무소 낼 수 있다 그랬어요?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만. 그럼 왼쪽에 주사무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종로라 그랬어요. 그럼 종로구청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남양주시에다가 내려고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남양주시장에다 해야 되느냐? 종로구청장이 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남양주시장으로 간다? 종로구청장한테 간다? 갑자기 목소리 줄어들었네. 종로구? 이 세 분은 종로구? 우리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네, 강력히 주장하는데 우리 여기 남양주시장 다 종로구를 하니까 남양주시 한번 해보자. 예, 그렇죠. 틀려도 좋다. 나는 늦게 왔어. 뭐 괜찮다. 뭐 이런 거죠. 아주 좋았어요. 종로구청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설치 신고는 1로 들어가요. 그러면 설치 신고는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한테로 갑니까?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로 간다는 거. 자, 그러면 이때 구비 서류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구비 서류는 그냥 들어봐요. 뭐 지금 당장 안개 안 해도 돼요. 이 분사무소 책임자는 왼쪽에 공인중개사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책임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전범위 다 확인이요. 무조건 확인이요. 법인 등기부도 확인. 됐죠? 그러면 이제 뭘 제출하냐? 아까 저기 뭘 받으랬어요? 실무교육. 무슨 교육?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보험 얼마 들었어요?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보험증서 사본. 이해됐어요? 1억 추가 설정 증명 서류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임대차 계약서랄지 뭐 이런 거. 됐어요? 이게 구비서류 신고서까지 하면 4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신고할 때 수수료 납부해야 되겠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조례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군구 조례. 시군구 조례입니까? 시도라고 해석해야 돼. 시도, 시군구 뭐 나눠지네.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지금 여기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시도 조례가 나오면 안 되지.
이해됐어요? 시군구조례입니다. 무슨 조례? 이제 시군구까지 나왔어요. 어차피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 조례는 아니야. 그러면 시군구 조례니까 종로구 조례냐? 남양주시 조례를 따라야 되냐? 또 이 문제가 제기되죠. 자, 종로구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야 될까요? 남양주시 조례를 따를 것 같아요. 종로구 조례를 따릅니다. 왜? 신고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주된 사무소로.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를 따른다. 개념 잡았어요?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신고할 때 5,000원 납부하면 5,000원 납부하는 거야. 남양주 4,000원이면 5,000원 납부해야 된다고. 됐어요? 자, 고비서리 지울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줘요? 신고 들어가면 신고 필증을 주게 됩니다. 신고 필증을 주는데 처리 기간이 7일에 7일. 며칠? 그러면 남양주 시장은 자기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지. 신고 일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거기 설치됐다고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이 지체 없이도 알아야 돼요. 우리 과목에는 기간이거든요. 기간. 됐죠?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남양주 시장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다른 업무 때문에 굳이 분사무소 들어온 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감독 기간인데 이분은 분사무소 감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로구청장도 분사무소 감독할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감독 기간이 되기 때문에 알아야 돼. 그래서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법인은 여기를 등록관청이란 말을 쓰지 여기는 등록관청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 관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뭐냐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등록관청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분사무소도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계약서도 쓰고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울 때 게시한 거 있죠. 등록증, 자격증 게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분사무소는 뭘 게시해야 돼? 신고필증. 원본, 4번. 원본 게시해요. 법인 등록증은 여기 게시하면 딱 맞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이 나오잖아요. 이걸 게시하고 영업해요. 근데 게시하고 영업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신고필증이 사라졌어요. 누가 가져가 본 거예요. 그럼 어때요? 분실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재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로 가서? 종로구청장으로 가야 돼요. 교부했던 곳에서. 그러면 여기서 재발급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어요? 좋아합니다. 수수료가 있거든요. 돈 버니까. 여기도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종로구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제 신고할 때도 수수료, 재발급할 때도 수수료. 정리되고 있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거. 신고는 주된 사무소로 간다는 거. 개념 잡았습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자, 그러면 뭐하러 가야 돼? 출구로 가야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재 이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의 한번 몇 줄 그어보세요. 의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어보세요. 의 법인 개공은 자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큰 2번에서 동그라미 양가로 1번 의 동그라미 1번. 법인 개공은 분사함수를 둔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다른 법률을 규정해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이걸 무슨 법인? 특수법인도 분사함수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건 놔놓고 이제 나머지는 놔놓고 자 양가로 2번으로 내려갈게요.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등록한다 그랬습니까? 신고한다. 신고. 니은 첫째 줄 몇 적었어요? 뭐 의의는 볼 필요 없고 니은 설치 신고를 한다. 신고 동그라미 쳤어요? 예, 신고사항입니다. 자, TP 넘어가 보세요. 근데 디귿에 보면 어디다 신고한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에요. 여기서 종로구청장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주된 사무소.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그랬죠? 자, 그리고 니을에 보면
자, 수수료 납부하라 그랬죠? 지방자치단체 조례 몇 줄 걷는데 뭐라고 적어야 돼? 주된 사무소 시군구 이렇게 적으세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 설치, 기준, 심사 나와 있습니까? 지역 요건 두 줄 몇 적으세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기가 속한 시군구를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것은 분사무소 못 둔다 그랬어요. 시군구별로 둘 수 있다. 이 지문하고 두 줄만 몇 적으세요. 그리고 니은으로 내려가세요. 자, 시군구별로 몇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 거기만 몇 줄 거세요. 몇 줄 거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내려갑니다. 자, 분사무소 둘 때부터 얼마 이상 보증 추가 설정? 1억 추가 동그라미 쓰세요. 추가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인은 2억인데 하나 낼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라.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니을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적었어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이걸 줄여서 무슨 법인?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수법인 책임자는 자격증 없어도 된다. 지역농협도 분사무소 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책임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미음으로 내려가세요.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자 실시에는 무슨 교육 받으라 그랬어요? 실무교육. 그래서 구비서류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제출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비읍이죠? 되게 지문이 길죠? 이게 사무실 확보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줄 후단 사무소 확보하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하라. 됐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결격 사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책임자 결격 사유 없어야 돼. 이게 설치 기준들이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신고에서 신고 필증. 자, 신고는 아까 주된 사무소로 가면은 종로구청장이 신고 필증 며칠 이내 교부한다 했어요? 세 번째 줄 나와 있어요. 7일 이내 교부한다는 단어. 밑줄 걷습니까? 예. 자, 밑줄 걷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통보. 그러면 신고 필증을 주고 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소구청에 통보하라 했는데 언제까지? 지체 없이 동그라미 통보 동그라미 치세요. 자,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소구청장 이렇게 표현했죠? 예, 자, DP 넘어갑니다. 자, 니은 협회 통보사항 또 나왔네. 자,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통보사항이 몇 군데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 앞주에 등록증 교부, 그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거 전부 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이 들어가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통보사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표 밑으로 내려가서 신고필증 재교부 나와 있어요? 재교부할 때도 수수료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에다가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라고 적으세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시군구 조례죠? 시도 조례가 아니에요. 자, 정리되고 있습니까? 예, 끝났어요. 자, 끝났습니다. 분사무소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응? 사무소 공동사용. 이걸 무슨 사무소?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 한번 봐드릴게요. 이 공동사무소, 사무소를 같이 쓴다 이 말이죠. 개공들이 사무소를 같이 쓰는 것을 무슨 사무소란 말을 써요? 공동사무소란 말을 써요. 공동사무소 낼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공동사무소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자 봐보세요. 사무소를 같이 쓴다 이 뜻이에요. 사무소를 같이 쓰는 게 공동사무소인데,
자, 설치 기준 한번 받아볼게요. 머리 굴려보세요. 칠판 보고. 방금 우리가 배울 때 법인 개공은 분사함수 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법인 개공도 공동사함수 낼 수 있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공동사함수 내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이건 자격증 가지고 등록한 개공이죠? 옛날부터 해오신 분이 중개인들이죠? 부칙 6조 2항의 개공. 이렇게 종류가 달라도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있어요? 아, 끼리끼리만 낸 게 아니고?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공동사무소 내요. 그럼 이제 가장 문제가 이거거든요. 남양주시에서 근무하는 A 개공하고 가까운데 구리니까 구리시에 있는 B 개공하고 지금 떨어져 있죠? 근데 이분들이 공동사무소를 낼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제기되죠. 각각 따로 구리에서 근무하고 남양주에서 근무한 개공끼리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 또 이 문제가 제기되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아, 지역이 다르니까? 안 된다? 여기는? 아, 있을 것 같아? 항상 반대. 자, 여기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이건 이제 가장 문제잖아요. 어떻게 공동사무소 낼까? 좀 이따 봐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공동사무소 내려면 개공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돼? 2명 이상. 2명 이상 있어야죠. 혼자서 사무소 내놓고 공동사무소 예치고 다니면 옆에서 뭐라 하겠어요? 웃기다래, 웃기다. 아, 웃기다래. 미쳤단 말 쓰지는 않겠고. 자, 최소한 몇 인 이상? 2인 이상. 이제 공동사무소 내려면 개공 2명은 있어야지. 그죠? 자, 그럼 잘 봐보세요. 그럼 이제 설치 방법을 공부를 할 건데, 이게 가장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설치 방법은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A 개공하고 B 개공이 있어요. 이것은 남양주시에서 근무하고 있고, 자, 여기는 어디에서? 구리시에서. 각각 사무소 내고 영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설명 들어갈게요. 이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 사이. 맞아요. 별걸 다 맞춰, 이제. 자, 친구 사이인데 어느 날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 것 같아요? 아니, 친구니까 그냥 만난 거예요. 아, 친구니까 그냥 만났어요. 이야기하려고. 근데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가 물어봅니다. 영업 잘 되냐? 그러니까 서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분석 들어갑니다. 왜 안 될까? 그랬더니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우리가 학원 다닐 때도 뭉쳐 다녔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합치자고 의기투합합니다. 그러면 이양 합칠 거 강남으로 가자. 서울 강남으로 가자. 이렇게 의기투합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무소 내요. 강남구에다가 사무소 A하고 B 개공이 사무소 딱 내놓고 공동사무소 낸 거예요. 그렇죠? 같이 쓰자고 내놓고 이전 신고만 해주면 돼요. A는 A대로 강남구청장에게 무슨 신고? 이전 신고. 각각 하는 거예요. B는 B대로 강남구청장에 무슨 신고? 이전 신고.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 하거든요. 사후. 그러니까 내놓고 신고만 해주면 돼. 그러면 공동사무소 돼요. 그럼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공동사무소 낼 수 있죠. 그럼 이제 다른 개공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돼, 서로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좋았어요. 아, 힘이 세. 원장님이 홍삼을 줘서 내가 먹고 왔더니 힘이 센가 봐. 그죠? 아, 해줬어요. 이게 홍삼빨이라고. 아, 좋았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합쳐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B가 A 사무실로 와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냐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공동사무소 내놓고 남양주 시장에다가 무슨 신고? 이전 신고를 해주면 돼. 그리고 A 개공 사용, 사무실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돼요. 사무실 사용 승낙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승낙도 없는데 임의적으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개공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돼. 과거에 시험에 건물주 사용 승낙서 이렇게 나.
건물주가 아니라 개공, 사무실 주인, 이 사람 사용 승낙서입니다. 이해됐어요? 별게 다 문제예요. 됐어요? 예, 출제자에 따라서, 출제자 성향에 따라서. 됐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A가 B 사무실로 와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겠어요? 있죠. 그러면 어디다 신고해야 돼? 그죠? A가 B 승낙서 첨부해서 구리시장한테 하면 되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장소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합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금은 다 이전 신고 형태로 들어가고 있죠? 아, 그러잖아요. 이전 신고 형태로 공동사무소 내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이것 봐보세요. 이 사람이 업무정지 받았어요. A가. 무슨 정지?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에 B가 A 사무실로 와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 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죠. A가 지금 업무정지 받고 있는데 B가 A 사무실로 와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못하게 돼 있어요. 사용 승낙서 내주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뭔 소리 하겠어요? 그럼 반대로 업무정지 받은 A가 B 사무실로 가서 업무정지 안 받은 B 사무실로 가서 공동사무소 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공동사무소 내라 내지 말라? 내지 말란 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전부 다 이전신고 방법이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자, A 개공하고 B, 이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개공이란 것은 등록까지 했어, 안 했어? 사장이고, 이건 이제 자격증 1년 늦게 취득해서 인자 공인중개사야. 그러면 개공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개공으로 등록하려면 중개사무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사무실을 근거로 해서 등록 신청할 수 있을게요? 여기 A 사무실에다가 내 사무소 내겠다고 등록 신청할 수 있겠냐고? 있어요. 기존 사무실에다가. 그 대신 A 개공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등록이 되면 이제 B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공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공동사무소가 되지, 개공끼리. 그러면 이건 이전 신고 형태요, 신규 등록 형태.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신규 등록이나 이전 신고 형태로 가능하다. 됐죠? 강남구청장에 설치 신고한다면 틀려버려요. 이전 신고나 신규 등록 방법으로. 됐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강남구에다가 이제 공동사무소 냈다고 가정을 해봐요. 운영은 어떻게 해요? 운영 자체는. 공동으로 할까? 각각 합니다. 직원 고용도 각각이에요. A는 A대로, B는 B대로. 됐어요? 그리고 D가 사고 쳤다 그러면 이것도 공동, A, B 공동으로 줘요? B하고 D 부진정 연대 책임. 아까 공부했죠? AC 라인은 책임 져 안 져? 안 집니다. 됐죠? 그럼 보험 드는 것도 어떻게? 각각. 인장 등록도 각각. 등록증 자격증 사무실 게시하라 그랬죠? 게시도 각각이요. A는 이쪽 뼈, B는 저쪽 뼈. 4명이 공동사무소 냈다면? 4뼈. 그러면 5명이 공동사무소 냈다면? 어디 있다가? 천장까지. 그럼 6명이면? 바닥까지. 아, 좋았어요. 자, 그런 생각해봐. 되게 재밌어.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각각이요. 그러면 간판 내거는 거 있잖아요. 상호 내거는 거. 그건 어떻게? 그것도 각각이 원칙이야. 이해됐어요? 하나로 공동사무소 할 수도 있고 각각 내는 게 원칙이라고. 다 각각이야. 그러면 공동사무소를 강남에서 송파구로 옮긴다 가정을 해봐요. 그 사무소 자체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각각이야. 대표자 정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것도 각각. 그러면 도대체 공동사무소를 왜 내냐고. 그렇지, 경비절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경비절감 하잖아요. 또 서로 업무 협조할 수도 있고 또 정보도 교환할 수 있어 없어요? 또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경비절감, 정보교환, 업무 협조 또. 간단히 표현해서 멤버 구성. 고수도 멤버, 술 멤버, 밥 멤버. 그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농담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사무소 이 정도 정리해 주면 돼요.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럼 뭐하러 가야 돼?
몇 줄 걸어 가볼게요. 하루 종일 찍어대네. 좋았어요. 자, 128페이지 동그라미 1번 두 줄 몇 줄 그어보실래요? 개공은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지문, 이게 법 조문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만,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가세요. 개공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아까도 여기 있죠.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 공동사무소 내라 내지 말라. 그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승낙서 내주면 안 되고, 이해됐어요? 또 반대로 가도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양가리 뭐 아까 내가 설명한 방법들인데 그건 상식으로 읽어 두시고 6번만 체크하세요. 6번. 자, 동그라미 6번. 양가리 2번에서 동그라미 6번. 찾았어요? 등록 신청 동그라미 이전 신고. 아까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전 신고나 신청.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권리가 있는 다른 개공은 뭘 첨부하라? 승낙서 동그라미. 그리고 건물주나 임대인 승낙서가 아니다고 나와 있죠. 그 지문을 왜 내어놨겠어요? 과거 시험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출제자가 건물주 승낙서도 이렇게 낸 사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만 밑줄 그으세요. 자, 사무소 공동사용하는 개공은 각자 등록 신청, 각자 인장 등록, 각자 보정 설정, 각자 고용인 고용, 업무상 행위에 대해도 각자.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운영 자체는 공동으로 한다. 각자. 그리고 이제 그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4번 보세요. 양가로 4번. 자, 네 줄 다 밑줄 그어 보실래요? 자, 분사무소 설치는 법인 개공만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소 공동 사용은 개인 개공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종별을 섞어서도 된다. 섞다란 표현을 썼네. 그러니까 이렇게 종별을 달리해서도 이렇게 공동 사용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걸 섞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종별을 섞어서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역을 달리해서도 가능해요. 지역을 달리해서도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정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이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무소 이전으로 넘어갈 건데, 사무소 이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고, 밖으로 이전, 분사무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교재는 지금 통합적으로 써져서 내가 분석을 해서 해줄게요. 사무소 이전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등록, 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내란 말은 남양주시에서 어디로 간다? 남양주시 옆건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옆건물로 이사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이제 관할구역 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록, 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간다. 밖으로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남양주에서? 에? 서울 어디? 강남으로 진출한다. 자, 하루 종일 강남이야. 자, 어디로 가나 강남으로. 자, 그러니까 강남이 땅값, 집값이 올라가지. 자, 이해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는 이게 두 가지가 통합적으로 써 있어요. 근데 내가 분석을 할 거고,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분사무소 이전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분사무소 설치했죠?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분사무소 이전. 이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합니다. 세 가지를 놓고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자, 칠판 봐보세요. 이제 또 맞춰보세요.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는 맞히는 재미도 있죠? 맞추는 재미도 있어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남양주 시장이야.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시장이잖아요. 시가 아니라. 이걸 등록관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양주 시장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전 신고를 합니다.
며칠이나 해야 돼요? 10일. 이내란 말은 사전이다, 사후다. 사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옮겨놓고 나서 신고를 10일 이내에 해주면 된다. 사후 신고입니다. 그러면 이때 구비서류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억지로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생각을 해봐. 뭐가 필요하겠어요? 신고서는 원래 들어가겠고, 그 신고서 빼고 등록증. 등록증이 필요해요. 그러면 등록증을 왜 제출할까? 반납을 할까? 이 등록증 원본입니다. 원본이란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사본이 아니고. 이 등록증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가 돼 있어. 근데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사무소 옮겼으니까. 그죠? 근데 이걸 뭐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 남양주 시장에 제출하면 기재사항 바꿔서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해주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뭐다? 원칙. 근데 기존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 등록증에 사무소 소재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 위에 그어버리고 밑에다 새로 써서 줄 수도 있다는 거지. 좀 지저분하겠죠? 근데 이렇게도 가능하다. 몇 가지 방법. 그래서 등록증을 반납해요. 재발급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옮겼어 안 옮겼어요? 그럼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왜 이건 또 제출하겠어요? 불법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 못 내게 돼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가지 제출해요. 신고서까지 세 가지. 이게 관할구역 내의 이전이에요. 내는 끝났어요. 밖으로 한번 가볼게요. 밖으로. 밖으로는 아까 강남으로 간다 그랬는데,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거요? 강남구청장? 남양주시장? 둘 중 하나. 뭐? 아니, 남양주시장이에요. 이걸 법에서 종전의 등록관청이란 말을 써요.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종전의 등록관청.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강남구청장. 이걸 법에서 뭐라 그래? 이전 후. 이전 후 등록관청이란 말을 써요. 자, 이걸 종전의 등록한 이전 후. 그러면 이걸 왜 내가 두 가지 그랬냐 하면 어디다 이전 신고 들어가냐 이 말이죠. 자, 종전 등록관청이 남양주 시장에다 이전 신고 할까? 강남구청장으로 할까? 강남구청장에다 해야 돼? 되게 멀어도? 좋았어요. 자, 여기다 직접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왜 여기다 안 하고 강남구청장에 할까요? 그 이유는 없어. 법에서 그렇게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아 진짜요. 과거 한 10년 전에는 여기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이걸 바꿔서 이게 법에서 그렇게 하라겠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며칠이네? 10일 이내. 그러니까 개공이 할 일은 다 똑같아요. 10일 이내 하고 여기도 등록증 첨부해야 돼요. 4번, 5번 사무실 확보 좀. 그러니까 개공이 할 일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등록증을 반납한 이유는 왜 반납한다 했어요? 여기서 등록증 무슨 발급? 재교부. 그러면 내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여기서는 이거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내는 아까 이것도 있고 기존 등록증에 변경해서 줄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무조건 재발급. 왜? 직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등록증에 보면 시장구소구청은 직인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어디서 영업해야 돼? 강남에서. 그럼 강남구청장 직인 찍힌 등록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옛날 그 등록증 소재만 바꿔주면 직인은 남양주 시장 건데 소재지는 강남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재발급 방법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영업했던 데가 여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등록할 때 뭐 서류 제출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 잘못해서 업무정지 처분 받은 그런 행정 처분 받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서류들을 강남구청장이 남양주시장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개공이 할 일이 아니라 관청에서 할 일이에요. 근데 공부는 해야 돼요. 요청을 하면은 서류 송부해 준다 안 해준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해주게 됐어요. 지체 없이. 여기는 10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송부 서류 3가지 있어요. 이건 서서히 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밑줄 그어 갈게요. 자, 남양주시에서 영업할 때 중개보수를 많이 초과해서 받아 먹었어.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초과보수 받으면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그러면 등록 취소는 누가 시키냐 이 말이에요. 남양주시장이 등록 취소 시킬까? 강남구청장이 할까? 지금 근무는 강남구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사고는 옛날에 친 거예요. 이제 밝혀진 거지. 여기서 근무할 때. 그럴 수도 있죠. 이때 사고 친 거 이제 여기서 밝혀져서 그랬을 때 행정처분은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강남구청장? 저기서 사고 쳤어도?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예. 여기는 이전 후에서 합니다. 이전 후. 현재 몸담고 있는 것이 행정처분청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내의전 밖으로 이전 절차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통합적으로 써 있어서 자, 책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꼭 알아야 될 지문들. 꼭 알아야 될 지문들. 자, 거기 130페이지 양가로 1번 사무소 이전 의의는 볼 필요 없어요. 이 의의는 볼 필요 없고 그 양가로 2번을 보면 이전 절차 나와 있습니까? 네. 자, 기억. 자, 며칠 이내에 한다 그랬어요? 10일 이내 밑줄 등록관청 동그라미. 내에서는 그냥 등록관청이라는 말을 쓰고 니은에 보면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어느 등록관청이라고 했어요? 이전 후. 이전 후에 딴다는 거. 자, 그러면 등록증 반납해서 이전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기억에 보면은 며칠 이내 등록증 재교부해야 된다? 7일 이내. 등록증 재교부해줘요. 근데 니은에 관할구역 내에 동그라미 내로 이전한 경우는 등록증에 변경상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의무조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는 2가지가 있다. 여러분 교재는 통합적으로 써서 불편하지만 이렇게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서류 송부 요청 나와 있습니까? 예, 기억 2줄로 밑줄보세요.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할 때, 밖으로 이전할 때를 말한 거죠.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 종전 등록관청에 사무소를 이전한 개공 관련 서류를 송부 요청해야 된다. 요청하라고 했죠? 그거, 그 다음에 니은은 볼 필요 없고, 네, 동그라미 4번. 그러면 언제까지 서류 송부한다? 지체 없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이제 니은에 보면 이전 전의 사유로나 행정처분은 종전에서 한다 그랬어요? 이전 후.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어디서 사고 쳤든지 간에 현재 몸담고 있는 관청이 처분청이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통보. 자, 이전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동그라미 협회 통보사항이 됩니다. 다음 달 언제까지?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죠? 다음 달 10일. 그러면 협회 통보사항이 지금 몇 개 나왔어요? 3개. 아까 분사무소 뭐 할 때? 설치할 때. 사무소 뭐 할 때? 이전할 때. 이런 거 다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갑니다. 이게 단원별로 이렇게 통보사항이 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해됐어요? 그걸 모아서 또 앞에 그것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무소를 어디로 밖으로 이전해 갔어요? 강남. 강남까지 갔다 왔다 했죠, 지금? 신고하러. 좀 피곤합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지. 쉬었다가 들어갑니다.